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자, 오늘은 텔라닥에 대해서 시장에 새로 나온 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걸 중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CNBC에서 며칠 전에 6월 6일 날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 마존이 형님께서 진출한 그 텔레헬스 쪽에서 아마존이 건강 텔레헬스케어 쪽에서 위협이 되는 게 맞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텔라닥의 CEO가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전문가들이 평하는 것들, 투자기관 쪽에서 평하는 것들, 그걸 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CEO는 과대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CEO로서는 뭐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뭐 저희 뭐 CEO가 아마존이 나왔다고 해서 아이고 저희가 당연히 질 거죠. 아마존인데 저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 CEO가 있나요? 이런 CEO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병신이라고 하죠. 병신이고, CEO는 당연히 어떤 그 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경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건 과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근거가 있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자신감만 비췄는지, 그 점들은 우리가 또 짚어봐야겠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틀릴 수 있고요. 개인 생각일 뿐이니까,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의견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투자의 판단은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 자, 텔라닥 헬스의 제이슨 골빅이 최근에 CNBC 어떤 회의에서 아마존 헬스케어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자, 이 골빅 형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385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엔터프라이즈, B2B 고객이 한 곳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아마존이 너무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존이 21년 5월에 아마존 케어 처음으로 고객 등록을 했는데, 그게 이제 B2B 고객이었죠. B2B. 그 회사 이름이 펠로톤의 자회사인 피트니스 장비 회사인 프리코였어. 프리코. 그래서 이제 이 프리코의 직원이 385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겨우 한 군데의 회사를 이제 겨우 유치를 했는데, 그걸로 아마존의 위협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굉장히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요렇게 일단 답을 했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 케어, 제가 한번 이전에 언급은 해드렸지만, 아마존 케어 같은 경우는 그렇죠, 20년에 50만 명 이상으로 일단은 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이미 확장을 했습니다. 이미 자체 직원을 통해서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JP 모건 체이스 투자회사죠. 은행이자 투자 인베스트의 뱅크인데, 요 회사하고 사실은 아마존하고 그다음 버크셔랑 뭔가 예전에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요 하벤이라는 요 아마 회사가 합자 회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뒤에서 요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에 점점 플레이어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마존 형님 들어오셨고, 그다음 월마트가 최근에 미 MD를 인수를 해서 또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원래 강자였던 텔라닥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모건 체이스에서 이번에 모건 헬스라고 또 출시를 했습니다. 참 이제는 뭐 별 회사가 다 진출을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닥터 온 디맨드라는 회사하고 그랜드 라운드라는 회사가, 요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했고요. 최근에 이 닥터 온 디맨드는 제가 알기로 한 4위 정도 되는 회사고요. 이 원격 진로 쪽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존, 그 다음에 월마트 3군데, 4군데, 5군데 막 이렇게 지금 점점해서 플레이어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자, 플레이어는 많아지는 거 오케이인데, 그러면 이 시장에서 그동안의 강자였던 텔라닥을 과연 이들이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자로 등극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텔라닥이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JP 모건 체이스 쪽에서 어떤 최근에 움직임을 보여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JP 모건 체이스가 아마존과 버크셔와 벤처를 중단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게 5월 20일 날 기사가 떴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16만 5천 명의 미국 직원, 그러니까 JP모건의 임직원들이 있죠. 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건헬스라는 거를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도 출발은 아마존하고 똑같죠. 아마존도 처음에 출발은 어떻게 했죠? 외부 판매가 일단은 어려우니 외부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자사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죠. 예, 여기도 똑같은데, 자, 그러면 JP모건 체이스가 야, 언제부터 그런 사업을 시작했어? 이렇게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야, JP모건 체이스가 이 세 개 회사가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초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 왜 해체가 되었냐면 여기 보시면 이 포인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회사가, 요 세 개 회사가 합자회사를 만들었는데 3년 동안 이 합자회사인 하베는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준 것이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왔죠. 자, 뭔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회사 세 군데요. 그렇죠? 자, JP모건 체이스 모르는 분들 있으세요? 없죠? 이런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분들이세요. 예. 그리고 아마존 모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죠? 버크셔 해서웨이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그러니까 자, 결론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 세 개 회사가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합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자, 3년 동안 크게 구체적인 결과가 보여준 게 없습니다. 자, 이 말은 투자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굉장히 큰 회사가 뭔가 진출을 하면 일단 우리는 굉장히 쫄죠. 야,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아마 박살이 날 거다. 박살이 나니까 이 회사의 주가는 급락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3년 동안 크게 뭐가 벌어진 게 없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아마존이 지금 진출한 거에 대해서 시장에 혼란과 두려움이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 뭐 저도 아마존이라는 그 네임밸류가 워낙 크잖아요. 예,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그런 아마존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지나간 뒤에는 뭐다? 예, 풀 한 폭이 하나 남아있지 않다. 예, 작사를 내버리죠. 뭐 모든 이제 사업체들을 예, 아마존이 작사를 내버리니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존이 형님께서 진출을 했던, 예, 이런 필팩 쪽의 사업 때문에 굿RX라는 회사가, 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이게 보시면 52불에서 예, 33불로 떨어졌는데, 자, 다만 전문가들, 이제 그 증권 쪽에 이제 전문가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텔라닥을 다루는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아마존의 존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텔라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부의 의견입니다. 자, 왜냐하면 굿RX하고 사실은 이 텔라닥은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어떤,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텔레헬스는 여전히 시장의 일부만 두드리고 있다. 여기 쭉 주요 내용을 제가 이제 노란색을 좀 쳐놨는데, 자, 텔레헬스는 여전히 초기 분야이며 앞으로 몇 년 동안 텔라닥에게 유리할 수 있다. 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텔라닥이 일단은 올해, 예, 그 1200만에서 1300만 정도가 아마 방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격 진료를 받을 것이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해서 매년 10억 회 이상이 대부분 다 병원을 방문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퍼센티지냐면 1.2%예요. 1.2에서 1.3%.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텔라닥이나 아메리칸 웰 코퍼레이션 요런 쪽이 원격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요 두 개 회사를 합치더라도 방문이 2에서 3%밖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즉 그 말은 아직도 확장될 시장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 겨우 2에서, 그러니까 이 텔라닥이라는 회사는 겨우 1에서 2% 정도인 거고, 이 1.2에서 1.3% 정도인 거고, 아메리칸 웰까지 합쳐도 사실은 2에서 3%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긍정회로를 돌려보자고요. 긍정회로를 돌려보면, 자, 우리가 이커머스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커머스가 너무 이제 상시화되어 있고 이커머스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쿠팡처럼 정말 배송도 빨리 하고 아마존처럼 배송도 빨리 하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은 나와 있지만 이커머스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유 물건은 눈으로 보고 사야지 아유 이 사람아 이렇게 생각했고요. 아유 아직은 마트 가기 훨씬 편해. 야 온라인 뭐 물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못 믿겠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거기 사기꾼들도 많고 내 친구가 어떻게 사기를 당했고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똑같습니다. 의료라는 게 의사를 직접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직접 가야 정확하고 자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초기 시장에서 우리가 10x 그 다음에 20x 이렇게 먹으려면 초기 시장에서 상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상을. 아마 미래의 사회는 이렇게 변할 거야.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할 줄 알아야지 다 이게 현실로 반영이 된 뒤에 아 그때 살걸 이 어떤 거죠? 껄무새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래는 이 산업 자체는 방향성 자체는 이게 맞을 거야 이 방향이 맞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가정을 할 줄 알아야 초기 시장에서 얼리 스테이지의 기업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리히가 얘기를 했죠. 자 텔라닥이 있는 곳은 아마존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텔라닥이 있는 곳은 아마존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점점 더 많은 전문 분야가 있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 기본적인 케어와 필팩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지금 그러니까 텔라닥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많은 진료 항목을 지금 더 와이던하게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차 소견이라는 건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어떤 병이나 어떤 수술을 받을 때 이 수술 규모나 어떤 치료의 범위가 커지면 보험사에서 어떤 요청을 하냐면 야 여기 이 의사 말고 다른 의사한테도 2차 소견을 한번 받아봐 라는 제도가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고도 텔라닥이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야가 사실은 텔레헬스의 메인이죠. 예, 메인인데 지금 당장에 이런 광범위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나마 제일 근접한 게 어디다? 텔라닥이란 거죠. 텔라닥. 예. 자 그런데 물론 아마존이 강력한 건 맞지만 아마존은 지금 겨우 걸음마를 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지금 3년 동안 아마존,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합자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구체적인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만큼 자 지금 아마존이 이커머스 쪽에서 보시면 이커머스 쪽에서 조금 더 뻗어나오는 어떤 필팩이라든지 이런 배송과 관련된 것들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학 쪽에 진료와 그 다음에 만성질환 쪽에 꾸준히 환자를 케어하는 쪽에 DB라든지 그런 쪽에 기술력 그런 쪽에 인력풀은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몇 년 동안은 한 수년 동안은 아마존이 따라오는데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자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기는 찬양으로 도배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기업은 향후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모두가 다 이 기업을 부정을 하고 모두가 다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기업은 끝났어. 이제 성장성이 이거거나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어.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의견이 많은 시기가 아주 사기에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인 게 팩트인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런 기업인 애플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8년부터 애플의 기사들을 보시면 자, 이게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자, 터치스크린 블랙베리 등장, 아이폰 돌풍 그만, 애플 주가는 곧 사그라들 버블, 브랜드 애플 나이키를 택했다. 여기 보시면 애플 호황 4년밖에 못 간다. 추락,
애플의 위기, 팀쿡 CEO 리더십 결종, 실종, 뭐, 예, 50%로 추락, 아이폰 5 이후로 답이 없다. 야, 이런 것들 진짜 무수히도 많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뭐, 위기의 애플, 삼성전자 보고 배워야 할 것. 진짜 정말, 애플조차도 이랬어요, 진짜 여러분. 예, 애플조차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텔라닥은 애플의 아성을 아직 따라가기는 아주 정말 여기 밑에 있는 회사인데, 그러면 뭐 진짜 막 텔라닥이 항상 위기도 없이 뭐 진짜 꽃길만 걸을 그럴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큰 투자 자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이 산업 자체가 이제 계속 갈 것 같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개인적인 생각은, 자, 그러면 이 분야가 결국은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노령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죠. 자, 그러면 산업은 결국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와 질병은 점점 많아질 거고 진료 횟수 또한 많아질 텐데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자, 첫 번째는 그죠? 투입되는 사람은 줄이고 소프트웨어로 대체를 하던가, 이게 헬스테크가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하던가, 그러면 요거도 헬스테크가 될 수밖에 없죠. 아니면 3번, 의사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공급을 늘려주던가, 이거 불가능하죠. 의사 한 분 키우는데 10년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헬스테크 쪽으로 산업은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재검진이나 기저질환이라든지 정신질환 분야는 더더욱.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바라본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이쪽 산업에 들어오는데, 그 말인 즉슨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유망하다는 뜻이고, 거기서 기존에 잘하고 있던 텔라닥이 지금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과 최근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의 진출 소식을 또 간략하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성투를 기원을 하고 긴 얘기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